기알람이 1년 전에 이야기를 할 때 $100 언저리에 있던 기업이 346까지 찍고 현재는 270에 와 있습니다. 이 270에 와 있는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더 떨어져서 지하를 뚫고 벙커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기알람이 2022년도 새롭게 가져온 코너, 그때 우리는 과연 이 주식을 가진 기업이 과연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어땠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기업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가격이 어땠는지 혹시 상상이나 가실까요? 현재는 $346라는 엄청난 금액을 찍었던 엔비디아도 몇 달러도 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엔비디아에게는 기존에 여러 가지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2008년도 위기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경제가 흔들리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동시에 다들 사치품이라고 여겼던 GPU, 이 GPU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5에서 $9 사이였다라는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작았던 그때 밸류 가치에서 엔비디아는 한번 무너질 뻔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엄청 다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 CEO는 어떤 돌파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젠슨 황은 자신과 임원들의 연봉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그는 2009년도 자신의 연봉을 우리 스티브 잡스 형과 같이 $1로 책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인 돈을 바탕으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GPU 기술력을 차라리 더 늘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2011년도에 $35억 매출을 올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AMD를 밀어내면서 결국 GPU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10년 차트, 20년 차트를 쭉 늘려서 보면은 결국 저 밑에 여기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 당시에도 격정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랬던 엔비디아가 2017년도에 $40 정도까지 오릅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에 홀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2017년도 9년이 지났을 때 그때 당시에 3-4배를 오르면서 역시 홀딩이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 $40의 주가는 엔비디아의 GPU가 암호화폐의 비밀을 풀어서 채굴을 하는데 쓰임을 받으면서 $60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도 엄청난 상황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인텔의 CPU 공급이 딸리면서 PC 성장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게임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GPU를 살 일들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201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얼어버리면서 결국 그 시장이 훅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11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이 20% 가까이 급락했다. 원인은 실적 부진이다. 전년도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견인했던 것도 암호화폐였고 이번 연도 실적 부진의 이유도 암호화폐였다. 결국 암호화폐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면서 결국 $67를 찍고 점점 떨어져서 지하를 뚫고 벙커까지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었죠. 특히 이때 당시에 거의 $30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암호화폐에서 우울한 실적을 보이니 머신러닝에서는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쓴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MS와 아마존 역시 여러가지 머신러닝들이 연구 중에 있다. 애플 역시 독립적인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A12 바이오닉에서 뉴럴 엔진이 들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업계를 선도하는 IT 회사들이 적어도 한 발씩은 걸치고 있다라는 얘기. 자, 암호화폐, 머신러닝, 엔비디아의 구세주가 되어주진 못할 것 같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 상황에서 머신러닝의 유니한 칩들을 남들보다 더 잘 만들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MS나 모두 다 머신러닝 관련해서 달리고 있다. 엔비디아가 칩을 잘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는 20년, 10년 전 2008년도에 위기를 한번 겪고 반등을 했지만 또 한 번 엄청 추락을 해서 많은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소프트뱅크가 바로 암호화폐 이전에 엔비디아에 투자를 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가 그때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하나를 더 하였습니다. 마치 쿠팡에서 소프트뱅크가 나간 것처럼 엄청난 사건이 2019년도에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그때 우리는 이 편에서 소프트뱅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엔비디아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플럭추에이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것들이 있죠. 한번 같이 복습해보면서 각 기업의 펀더멘탈, 즉 이들의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 같이 보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정보를 알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엔비디아 2편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